자, 지금 시간이 2022년 2월 26일 오늘 토요일이고요. 오후 9시 44분. 자, 미국 증시 영향으로 야간 선물이 상승했습니다. 예, 야간 선물 상승분을 반영을 해서 코스피 200 지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포. 대략 5포인트 정도 상승 반영을 일단 해볼게요. 그러면 63입니다. 예, 63.44. 자, 63.44를 반영을 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차트가. 자, 이제 1거래일이 남았어요. 1거래일이 남았는데 하늘이 두 쪽이 나지 않는 이상 지난달 고가는 넘기 어렵겠죠. 지난달 고가가 거의 한 390대인데 여기 있잖아요. 고가 399.44인데 여기는 월요일에 못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그걸 생각을 해보셔야죠. 자, 일단 크게 보는 거예요. 크게 봤을 때 월봉은 여기가 하단선이에요. 월봉은 여기가 하단선이고 여기가 상단선입니다. 요걸 1, 2, 요건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 매수자는 하단선이요. 여기가 하단선이죠. 그 다음에 저가. 요 영역이 매수자의 영역이에요. 매도자의 영역은 요 고가에서 여기까지죠. 여기가 매도자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갭상승이 5포가 나오잖아요. 5포가 나와도 월봉으로 다음 달에 월봉으로 봤을 땐 상단선의 위치에 해당돼요. 그래서 저라면 레버리지는 안 살 거예요. 예, 레버리지는 안 산다. 갭상승이 뜨면 상방에 투자한 사람들은 어쨌든 보유를 하시든지 아니면 청산을 하시든지 고민을 해보겠지만 신규로 상방을 보기에는 안 좋아요. 오히려 다음 달 시가를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월요일은 2월이고 3월 1일은 휴일이에요. 3월 2일이 수요일인데 수요일에 시가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사실은 다음 주 월요일에 5포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70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70까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닐 거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어쨌든 다음 달 월봉의 환경으로만 봤을 때는 상단선 2, 상단선 1, 그리고 하단선 1의 수치를 고려한 대응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그 수치가 얼마인지 볼게요. 자, 매수자의 입장 볼게요. 이거는 5포가 뜬 상태에서 매수자가 고려해야 될 다음 달 매수가예요. P3 60.59. 그러니까 다음 달에는 이번 달이 63.44에서 마감하고 다음 달 시작이 63.44라고 가정했을 때 60.59 아래에서 이번 달 저가 사이가 매수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여기가 유일무이한 매수자의 영역이에요. 자, 그리고
68.23까지 보여요. 이게 반등을 한다. 그러면 68.23까지 반등한 다음에 그 다음은 이제 그때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시가는 매도에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주봉. 네, 주봉에 동일하게 5포를 올려볼게요. 5포를 올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5포를 올려놓고 봤더니 강한 상단선이 없어졌어요. 예, 없어요. 자, 여기 상단선이 여기 있죠?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상단선 1, 상단선 2, 그리고 하단선은 쓴 거는 빼고 요거는 뺄게요. 그리고 안 쓴 거 이거 하단선 1, 하단선 2.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저가는 붕괴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구조로는 여기가 적정가예요. 예, 요게 347점 얼마였더라? 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땡땡. 예. 그러니까 지금 구조화에서는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하단선 2를 사용할 수는 있어요. 하단선 2는 저가 아래에 있습니다. 사용 불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단선 1에서 저가 사이 요 영역이 매수자가 쓰실 영역이에요. 매도자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매도자가 가져가야 될 기회가 주봉에는 제가 보기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주봉은 포기를 하고 매도 전략을 가져가시려면 주봉은 포기를 하고 월봉의 매도 전략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월봉의 매도 전략은 월요일에는 답이 안 나오고 수요일 시가가 찍혔을 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은 매수자의 영역만 보시고 수요일에 3월 시가가 딱 찍히는 순간부터 월봉은 이제 매도에 유리한 구조로 전환이 되니까 수요일 이후로 한번 매도 전략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보실 건 하단선의 위치 정도죠. 하단선의 위치 정도. 지금 첫 번째 다음 주가 3월 첫 번째 주인데요. 잘 보시면 종가는 여전히 1구간을 지나요. 그러니까 종가 투자 심리도가 상승할 수 있는 건 두 번째 주예요. 첫 번째 주에 종가가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종가 입장에서 두 번째 주에 종가가 상승해야 상승 구조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건 3월 두 번째 주에 상승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3월 두 번째 주가 선물 옵션 만기일이에요. 선물 옵션 만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큰 거예요. 지금 차트로 봤을 땐 주봉은 매도자에게 불리해요. 이 시가 5포가 뜨면 매도자에게는 불리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매도자는 주봉에선 버린다. 그리고 월봉으로 이사 간다. 그래서 월봉으로 이사 가야 되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 시가를 본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월요일 날
우리 증시가 끝나고 나서 월요일 밤, 화요일 밤 이틀 동안의 미국 증시의 흐름이 수요일 날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갭이 굉장히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의 증시 흐름과 수요일의 증시 흐름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그 갭이 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왕창 오를 수도 있고 반대로 엄청나게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쉽지 않은 흐름이 될 겁니다. 이게 매수해놨다가 갑자기 내려가지고 저가를 깨면 그러면 이제 매수하신 분들도 피해가 클 거고 매도를 했는데 올라버리면 그것도 피해가 크겠죠. 그래서 어쨌든 매도자는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못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확인을 하고 들어간다. 그게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구조로는. 그래서 시가가 사실 5%가 오를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오른 게 국제 정세를 제대로 반영했다라는 생각은 사실 안 들거든요. 지난번에 급등할 때도 부대가 철수했다라고 올랐는데 전혀 철수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상승도 회담이 열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올랐는데 사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주말을 지나 보면 어느 정도의 윤곽이 좀 나오긴 하겠죠. 그래서 시가가 상당한 변동성을 가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5%를 한 건 그냥 야간 선물을 반영한 거고 실제로 5%를 다 반영할지 아니면 월요일 날 또 상황이 급변해서 전혀 다른 국면이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지금 상태에선 제가 알 수 있는 건 야간 선물의 상승폭 정도니까 야간 선물의 상승폭을 반영했을 때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알아야 될 수치는 주봉의 하단선 값뿐입니다. 자, 하단선의 위치는 T24 359.91입니다. 359.91 여기죠. 한 36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월봉의 매수가와 주봉의 매수가가 비슷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 360인데 요걸 아까 월봉으로 봤을 때 값도 비슷했던 것 같거든요. 잠깐만 다시 가볼게요. 여기서 이 값을 입력했을 때 다음 달에 하단선의 위치가 P3이란 말이에요. P3 60.59. 그러니까 이건 확률상 360은 찍을 것 같아요. 만약에 5% 뜨면 360까지는 내려야 될 거예요. 그래야 올라가기에 좋은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올라갈 생각이 있으면 월요일날 빼야 돼요. 월요일날 빼야 돼. 밑으로 빼가지고 그대로 감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다 빼요. 60까지 내렸다가 다시 감아서 양봉으로 딱 끝내놓고 그 다음에 수요일에 이제 시가가 높아지든 낮아지든 그랬을 때 다시 내려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매수 전략을 고려하신다 그러면 360 아래 정도는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60에서 이번 주에 저가가 354.01이니까 한 6% 정도의 공간이 매수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만약에 5% 상승이 온다 그러면 매도자는 할 게 없어요. 주봉을 보고는 할 게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3월 2일 날 시가를 보고 다시 전략을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봉. 일봉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없죠. 아래 아무것도 없어요. 상단선의 위치는 67.30까지 보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에 만약에 상승한다 그러면 67.30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냐면
만약에요 67.30으로 간다. 그럼 이건 매도자에게 유리한 거잖아요. 67.30으로 간다? 이게 매수자에게 유리한 흐름일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예. 매수자에게 유리하려면 주봉의 하단선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60m로 내려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월요일은 60m로 내려갔다가 다시 양봉으로 딱 감아 올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3월의 시가가 딱 찍히고 났을 때 월요일에 만들어 놓은 저가를 지키면서 올라가는 게 해피하죠. 그런데 반대로 67.30까지 올라가면 그러면 주봉은 하단선을 찍지 않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반대로 악재가 터졌을 때 대응이 안 돼요. 그리고 월봉은 시가가 매도에 가까워요. 3월이 되면 시가부터 누를 가능성이 꽤 높아요. 결국에는 월봉은 시가를 찍고 나면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조정을 했을 때 일봉이든 주봉이든 현재 만들어진 저가를 방어하기 좋은 상태가 되어야 상승에 유리한 거지. 예. 조정을 하는데 만들어 놓은 저가가 높아버리면 저가가 붕괴되면서 오히려 상승과 반대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일봉을 보고는 거래 불능이다. 예. 일봉을 보고는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주봉은 360 아래, 월봉도 360 아래만 지금 매수자에게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매수자는 360 아래를 노려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본인이 매도자인데 360보다 높은 위치에서 하방을 세팅했다. 그러면 360까지 기다렸다가 청산하는 전략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만약에 본인이 잘못 거래했다라는 판단이 드신다면 360 아래에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하방 전략을 청산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 선물이죠. 선물로 가보겠습니다. 선물. 잠깐만요. 월봉부터 봐야죠. 월봉도 그냥 귀찮으니까 64.40. 64.40을 적용해서 보겠습니다. 64.40을 적용해서 보시면 딱 상단선이 바로 있고, 여기서 쓰지 않은 상단선이 P3이니까 여기까지는 갈 거라고 봐요. 67.82. 그리고 하단선의 위치는 62.04. 저는 다음 달에 이 두 수치는 다 찍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시가가 이 정도라면 양쪽 수치는 다 찍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주봉에서 상단선의 위치가 67점 몇이었잖아요. 이게 월요일 날 가면 저는 수요일 날 악재가 뜰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요. 그렇게 보입니다. 자, 월봉은 그렇고요. 주봉. 주봉은 이렇게 보면 위가 열렸어요. 이건 고가 방어가 안 돼요. 고가 방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매수자는 여기 60.10 정도. 그 다음에 이번 주 저가 사이가 매수자가 가져갈 수 있는 영역인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의 핵심은 결국에는 시가가 진짜로 5%가 뜰 거냐, 미국 증시가 지금 오른 그 명분이 진짜 사실이냐, 그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빨리 회담하고 키예프가 함락이 되면서 이게 상황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빨리 종료될 거라는 그런 예측이 실제로 반영되느냐가 사실은 더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승시킨 명분 안에 그게 있는 거잖아요. 그 명분이 사라지면 뭔가 월요일에는 또 다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예전에 2011년도에 그리스 사태 터지고 나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의 국채가 엄청나게 막 오르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은 유럽 증시도 빠지고 미국 증시도 내렸는데 주말에 무슨 대응책이 나온다고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월요일 날 국내 증시가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결과만 보면 월요일 날 증시가 폭락해야 정상인데 주말에 다른 이슈가 터지면서 월요일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말 토요일 일요일 안에 지금 미국 증시의 상승에 기여한 그런 이슈가 정말로 성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전혀 반대 흐름이 나오는 건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 입장에서는 야간 선물을 거의 대부분 반영을 해서 지금 상태라면 주봉을 가지고 매도 전략을 가져가는 건 어렵다. 그리고 주봉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 거면 360 아래를 노려라.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올라가면 367.9까지 올라갈 수 있고 내리는 건 무한대로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봐요. 다른 분들은 사실 뭐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숫자만 보는 그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이 없어요. 제 머릿속에는. 자, 지금 앞으로 만기까지 7거래일이 남았어요. 7거래일이 남았는데 외국인은 지금 선물 매도만 3.3조 6,143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돈이 뭘 의미하냐면 결국에는 외국인은 선물 매도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입장에서 외국인은 선물 매도로 돈을 벌어야 돼요. 선물 매수로 돈을 벌 생각이 없어요. 그럼 외국인이 선물 매도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는 좋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 증시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엉망진창으로 마치 거래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2월달 들어서 외국인이 매수한 현물은 7천억 수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외국인은 3조 6천억대의 선물 매도를 들고 있고 7천억대의 현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은 현물을 1,796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1,617억 정도 매수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만 딱 보세요. 그러면 위로 갔을 때 누가 이익인가요? 7천억 들고 있는 개인, 외국인이 3조 6천억의 매도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오르면 커버가 될까요? 고작 7천억 보유한 현물로 3조 6천억대의 선물 매도의 상황을 커버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물리적인 구조로, 그러니까 돈의 흐름만 딱 보면 이건 위로 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오히려. 그리고 개인은 선물도 현물도 지금은 상방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날 갭상승이 왔는데 외국인이 선물 매도로 눌러버린다? 그러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오포가 딱 떴는데 사람들은 와, 지금 미국이 엄청나게 올랐으니까 진짜 좋은 장이야. 이거는 무조건 매수해야 돼 라고 현물을 사들이는 순간, 그러면 지금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저 7천억마저 다 던지면 그럼 없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한다면 3조 6천억이 아니라 4조 원이 넘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남은 6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저 선물 매도를 환매할까요? 그걸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금요일 날도 거의 5포가 올랐어요. 금요일 날 상승폭이 5포인데 5포가 오르는 동안 선물 매수하지 않고 매도했습니다. 매도했어요. 그러면 5포의 수익을 다 버린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5포가 오를 거예요? 그러면 10포를 버리는 거예요. 10포.
10호면 한 3% 정도 되거든요. 1%당 얼마냐면 1%당 350억 정도 돼요. 그러면 1000억이 넘는 수익을 그냥 포기한 거잖아요.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1000억 정도의 수익을 포기한 거예요. 거기다가 풋을 600억인가 500억 들고 있으니까 그럼 그거 따져보세요. 예. 돈이 얼마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지. 1000억에 500억 작자예요. 그럼 1500억이 다 사라진 거예요, 지금. 5% 시가를 찍는 순간 외국인은 1500억 원의 수익이 공중분해돼요. 그런데 정작 들고 있는 현물은 7000억이라는 거예요. 그럼 7000억으로 10% 오르면 700억이에요. 20% 오르면 1400억입니다. 그러니까 현물로 20%가 올라야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을, 그죠? 5%가 오르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의 돈의 흐름만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은 미국 증시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직은 월요일 날 시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야간 선물을 전부 반영할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쉽게 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사태는 예측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주말 동안 상황을 좀 지켜보셔야 될 거고, 제 입장에서는 결과를 그대로 반영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처럼 5%가 올랐을 때의 가정을 그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5%가 오르면 67라인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다. 67라인까지는 반등이 가능하고, 반대로 매수자는 60 아래로 내려가야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나 선물 매수나 주식을 본다면 360에서 이번 주 저가 사이 그 영역의 저가를 깨지 않는 전제 하에서만 매수 전략이 가능한 거고, 반대로 매도자는 일봉을 보시고 367까지는 기다려 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월 2일 날 시가를 보고 매도 전략에 대해서는 월봉을 보고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